자,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원장님께 궁금한 내용 많이 보내주셨던 시청자분들의 질문사항들 추려서 여러분이 문자 주신 고민 상담 내용 해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신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2893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서울 전농동에 재개발 구역이 해제됐다가 다시 추진된다고 합니다.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개발 구역인데 해제된 지역을 다시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서울시에는 많은 정비 구역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도 있고요. 재건축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구역 지정이 되었다가 어떠한 여타의 이유로 대내적인 변수로 인해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요즘 들어 많이 생기고 있죠.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는요. 서울시나 뭐 국토부 방침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그리고 새롭게 짓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기회비용이 크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도시재생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을 계속해서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는 곳의 대부분은 강북의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개발 지역에 구역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되면 거기에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혹은 그쪽에 다시 재개발을 추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투자를 하면 괜찮은지 이런 분들이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오늘 그 질문들 하신 분은 전농동에 있는 재개발 구역, 아마 제가 보기엔 9구역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해제가 되었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정비 사업은요, 여러 가지 단계를 좀 거치게 됩니다. 기본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를 설립하고 조합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역 지정이 아무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맞는 구역 지정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후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이라도 거기에 내 맘대로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가 맞지 않게 되면은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거기에 다시 신축 뭐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을 짓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노후도가 구역 지정에 걸맞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재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한 지역이 구역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해제가 되면은요, 여기 이제 신축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되겠죠. 그러면서 노후도가 걸맞지 않게 되고 여기에 다시 구역 지정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그 추진위원회나 그 구역에 있는 조합원들은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냐면 노후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까지 구역을 넓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평균했을 때 구역 지정이 가능한 그러한 요건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 지정이 돼서 재개발을 추진을 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제되었다라는 말도 쓰게 되는데요. 재개발 구역에 맞는, 재개발의 목적에 맞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지구 단위 계획도 해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금방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 단위 우리는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는데 왜 내 땅 위에다가 내가 또 다른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짓지 못하는가? 내
사유재산을 왜 마음대로 못하는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단독주택이 밀집한 재개발 지역에서 이것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게 되는 지구단위계를 세웠다가 이것이 무산이 되게 되면은요, 여기에 새로운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은 해제를 변경 이런 것들을 거치는 그러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신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신축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구역지정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구역 지정과 동시에 자기 개인의 신축이 가능한 그러한 물리적인 여건이 형성이 되면은요, 나중에 구역 지정을 다시 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전농동 같은 경우에는요,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가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역을 좀 넓혔습니다. 구역을 넓혔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추진위원회에서는요,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조합 설립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일단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모든 계획들이 전부 다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농동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은요,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로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구역 지정이 되고 지금까지 굉장히 좀 오랜 세월이 왔었거든요. 해제되고 하는 과정 중에 그 사이에 또 요즘에 와서 또 상당히 오른 가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과연 재개발 투자의 타당성이 있는가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투자성은요, 사업의 기간 대비 효용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만 조금 희망적인 것은 지금 한 1억에서 3억 사이에 돈을 가지고요,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종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청약시장이 진입해서 아파트를 얻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하고 입주할 때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투자성으로서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소액을 가지고 지금 기간이 좀 길더라도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투자 효용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끝까지 가는 데는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타 투자에 비해 조금 규제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업성이나 사업 기간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저희 무료 상담 전화나 또 추후에 안내되는 세미나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299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용산역 앞에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받는 것은 어떨까요? 공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불안한데 용산 역세권 개발이 다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용산으로 좀 가볼게요.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용산 그 역세권, 그러니까 용산역 앞이죠. 용산역 앞에 보면 대우라든가 삼성에서 지어놓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상가 투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시세 차익 이런 것보다는요, 대부분 운영 수익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월세를 받는 부동산 투자이거든요. 이 월세를 받는다, 그래서 수익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월세를 내어주는 임차인이 있어야 하고, 그 임차인이 그 안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낼 수 있는 영업활동이 보장이 되어야 하죠. 이 영업활동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찾아와서 무언가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 사이클이 돌아가려면은요, 일단 내수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채산성이 있는,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영업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월세도 유지하거나 올라갈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출이 올라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월세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 월세를 다시 가격으로 환산한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 상가가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를 망라해서 예를 들어서
들어서 대로변의 중심 상가라든가 아니면 이면 상가,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연도형 상가, 뭐 여러 가지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 지금 수익률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공급하는 상가의 공급 단가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 단지 내 상가를 분양가를 보면은요,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말고 상가를 분양받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상가의 분양가가 굉장히 높으면서 들어오는 월 차임을 대비해 봤을 때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요, 대로변은 그 중소기업 이상의 큰 기업들이 입점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월세를 지불을 하고 임차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월세가 조금은 괜찮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이면도로에 있는 그러한 상가나 점포들은 자기들이 몸값은 많이 올려놨는데 실제로 채산성이 없는 그러한 점포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월세 수준을 많이 높일 수가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용산역 앞에 있는 이러한 상가들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우프로지오라든가 아니면은 삼성에서 지은 이러한 주상복합 내에 상가들이 있죠. 한 1, 2, 3층으로 상가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지하도 상가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상가가 지금 거의 다 공실에 머물러 있어요. 그 바로 옆에 보면 용산역이 있죠. 용산 민자역사가 있습니다. 이 용산 민자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역세권에 있는 상가 점포들이 잘 되었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저 지하철이나 기차 이런 운송수단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역에 머물거나 역 근처에서 잠을 자거나 거기서 어떠한 활동을 머무르는 공간,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 사이에는 철도망이 굉장히 다획화되고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그쪽에 머물렀다가 하는 분들보다는 흐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산역 민자역사 그 위에 층의 상가들만 가 보시더라도요, 극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이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남부터미널이라고 있은 서초동에 있는데요. 그 남부터미널에 국제전자상가가 있죠. 거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한 3층 이상, 4층 이상은요, 정말로 손님이 없어서 지금 점포주들이요 굉장히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연면적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연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주거용 부동산의 연면적이 늘어나는 것과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연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기 위한 주거용 부동산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상가 점포 같은 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비자가 경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요, 소비를 줄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상가 점포에 장사가 잘 안 되고 공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상가 자체의 매매가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 역세권 개발이 된다. 그러면 용산의 그 뭐 당군1의 최대 개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세권 개발이 만약에 이루어지었을 때, 국제업무단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업무, 상업용 부동산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서 임차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기존에 있던 상업 업무용 부동산들이 또 다른 면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소득 수준이 2배, 3배로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상업 업무용 부동산이 2배, 3배로 갑자기 팽창을 했을 때에 기존의 상권에 있었던 상가 점포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봤을 때에요,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연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만 가더라도요. 예전에는 테헤란로가 지식산업, IT 기업, 벤처기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왜 빠져나갔냐면 서울 중심부터 서울 외곽, 수도권까지 그런 상업 업무형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유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가나 점포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스럽게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급하는 수분양 받는 가격 자체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로 질문하신 분은요. 상가 점포는요. 나라의 경기가 조금 더 진작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용산 역세권 주변에 상가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역세권 상가에 관련된 투자는 우선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진 이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00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송파 헬리오시티에 관심이 있습니다. 투자용으로 지금 사두면 어떨까요? 라는 문자 주셨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주변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준공도 다 되고 엄청 큰 단지 대규모로 들어섰던데 지금 매수를 해도 투자용으로 괜찮을까요, 원장님? 네, 아파트죠. 송파 헬리오시티 그리고 송파구에서는요 가장 큰 단지로 재건축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았고 지금도 이제 입주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를 할 때 항상 단계를 나눠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축 단계 아파트, 그 다음에 갭 투자 단계의 아파트,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단계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이제 신축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면 1년부터 한 10년 정도까지 기간을 두고 새 아파트로서의 프리미엄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좀 지능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청약을 하고 나서 한 3년 동안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죠.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동호수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17억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분양을 하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입주를 했을 때부터 쭉 한 10년 동안 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전세 가격이라는 게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세 가격은 입주 시기에 보면 대략 한 50% 정도를 밑돌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전세 가격이 시작을 해서 대략 10년 동안 이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좁혀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전세가가 올라가는 각도보다 매매가가 올라가는 각도가 조금 낮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한 50% 미만으로 좀 밑돌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투자재로서 약간 전세를 끼고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의 세력을 모으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바로 신축 아파트인 헬리오시티입니다. 물론 헬리오시티 아파트에 물리적인 장점, 입지적인 장점 이런 것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에 올 프리미엄을 예상을 하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것은요. 그렇게 투자 효용도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간 3년 동안 분양권에서 올랐던 가격의 폭과 그리고 얘가 3년 동안에 올랐던 가격 폭이 올라가는 이 기간 이것은 한 10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대비 효용이 한 3분의 1 정도로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신축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송파 전체 또 서울시 전체가 현재 매매가가 재고 아파트가 전부 다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것도 거기에 한몫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신축 아파트는요 아파트 경기가 상당히 좀 관성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면 몰라도 지금처럼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요 신축 아파트 올라져 있는 가격
가격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단지죠. 헬리오시티, 우선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반대 의견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조심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더 좋은 투자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381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부천시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전용 면적은 12평이고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인데 전세가 1억 3천만 원이라 투자 금액이 적어 갭 투자가 가능할 것 같아 매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우선 서울이 아닌 부천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2천만 원으로 하는 갭 투자 괜찮을까요, 원장님? 네, 일단 지역과 상품으로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지는 부천이고요. 그 다음에 빌라 다세대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전용 면적이 대략 12평 정도 되는 것. 그리고 매매 가격은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체 투자를 하겠다. 이제 1억 5천 중에 전세가 한 1억 2천 정도 되니까 실제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투자를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신데요. 한번 분석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이제 부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다. 혹은 전세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요 1천만 원, 2천만 원이면 사실 부천이나 부평이나 인천 이런 서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손쉽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많이 뜨겁게 지금 현재 달아 올라와 있습니다. 강남을 비롯해 송파 같은 경우가 갭 투자를 할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보통 80% 정도 되다가 지금 매매가가 많이 올라서 전세가율이 50% 밑으로 지금 하향이 되어 있는데요. 왜 외곽 쪽 같은 게 특히 이제 부천이나 부평, 인천 쪽은 아직도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아파트와 빌라는 조금 전세가율을 기준하는 것이 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같은 맥락도 있거든요. 일단 가격 자체의 상승률이 높지 않고 전세의 니즈가 많은 지역, 보통 어떤 경우냐면요.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지역 같은 경우가 이런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매매로 전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매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지역들이 서울 외곽, 수도권 외곽 쪽에 경기도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요건으로는요. 훗날 부동산이 지금 현재 뜨겁게 달아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것을 미래에 비추어 본다면은요. 미래를 예상을 해 본다면 경기가 하락을 했을 때 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오르는 그러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입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가 성행을 하면서 풍선 효과로 갭 메우기로 갈 수 있어서 매매 가격이 조금은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든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한 땅들, 단독 다가구들이 아직까지도 그 입지 안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 여력이 상당히 아직도 크기 때문에 실제로 희소 가치를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르기 어렵다. 그러한 입지를 가진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요 이제 가격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12평이다 라고 하면은요. 방은 아마 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대지 지분을 뭐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12평짜리면은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은 5평에서 6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빌라에 투자를 할 때는요, 가격 분석을 할 때는 3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비교 사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익률 분석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원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교 사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주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다세대 주택의 같은 전용 면적의 가격을 비교를 해서 이게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러지 않으면은 비교사례 분석상 안정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냥 시세 비교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세를 받을 것이냐 전세를 받을 것이냐 해서 월세를 받았을 경우에는 만약에 전용 면적 12평짜리가 뭐 전용 면적당 6만 원이라고 하는 월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략 얘가 6만 원에 12평이니까 74만 원 정도 되겠죠. 얘를 12개월을 받게 되면은요. 대략 한 800만 원 정도의 연수익이 나오게 되고 얘를 만약에 한 1억 5천 정도의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대략 5% 정도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수익률이 나는 5% 정도면은 가능해. 이 정도면은 만족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뭐 투자를 결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세를 놓는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갭 투자가 되거든요. 그럼 내가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 되면 나는 2천만 원이 나의 수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월세 수익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누릴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곽 지역의 빌라의 갭 투자 얼마만큼 갭이 날 정도로 수익이 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월세 수익률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는요. 갭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월세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갭 투자를 했는데 매매 차익이 올라가는데 그 매매 차익이 올라감으로 해서 월세 고정되어 있는 월세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 3%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시세 차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가격적인 메커니즘은 전세와 월세가 항상 연동되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가 분석을 해보면은 또 이런 결과가 나오죠. 12평 정도 되면은요, 건축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었을 거예요. 6천만 원 정도면요, 매매가가 이제 1억 5천이라고 있었죠. 얘를 빼게 되면은 대략 9천만 원 정도의 토지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 9천만 원 토지 가격에다가 아까 만약에 대지 지분이 5평이다라고 했을 때에, 땅값은 대략 2천만 원 정도 선에 육박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쪽 부천 지역에 있는 빌라를 짓기 위한 단독 다가구 주택의 토지 가격이 2천만 원이 가느냐? 2천만 원은 안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의 마진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라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두 가지를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 있는 전용 면적 12평짜리 빌라를 1억 2천에 전세를 끼거나 1억 3천에 전세를 끼고 내가 1억 5천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향후에 얘가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다소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월세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만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그러한 부담을 감당을 하면서까지도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그리 많지 않은 입지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